열선 두께만한 게 하나가 실선이 가죠. 이게 이제 겹침 시공이고요. 오버랩 한 거고, 여기 마디움이에요. 지금 이 차의 주인분께서 이제 필름을 결정하셨습니다. 필름은 레이니 블루로 전체 시공을 하셨고요. 후면 유리를 레이니 블루로 시공하면은 수축의 한계점 때문에 생기는 백화 현상이 예상이 돼서요. 후면 유리는 아마 영상에서는 또 최초로, 제가 최초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, 모델 3 차량을 투피스로 레이니 블루로 시공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쪽 썬루프하고 요 썬루프도 레이니 블루가 들어가는 거예요? 측면, 후면, 사이드 글라스, 백 글라스는 레이니 블루 10%, 그 다음에 썬루프랑 전면 유리, 이거는 레이니 블루 25%로 시공할 겁니다. 이 썬루프는 굳이 레이니 블루 안 해도 되잖아요. 보이지도 않는데. 다른 필름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다른 걸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레이니 블루로 썬루프를 하시면 됩니다. 제 차지만 제 차 같지 않은 제 차. 제가 후면 유리를 재단을 해서 시공을 할게요. 후면 유리는 두 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 커팅하는 것도 투피스로 커팅을 합니다. 커팅을 해서 수축을 하고 겹쳐서 밖에서 일직선으로 자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겹쳐서 할 건지, 마디움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그게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. 티도 안 나고. 하지만 실제로 수축을 한 다음에 들어갔을 때 미세하게 틈이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살짝 겹쳐서 시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모델 3 차량은 유리가 1.5m 정도 되고요. 원피스를 시공할 때 굴곡이 이렇게 팔랑거릴 정도로 많이 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 굴곡이 있는 이 테두리 부분을 열을 굉장히 많이 가해야 돼요. 그러다 보면 도장이 있는 이 부분에 히트건으로 인해서 손상이 가는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테두리 부분에 이 도장 부분을 열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마스킹을 꼭 해야 됩니다. 기초적인 열성형을 하기 위한 유리 상태, 깨끗한 상태가 돼야지 열성형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나와요. 열성형이 이쁘게 고르게 깨끗하게 되려면 유리가 깨끗해야 되고, 유리가 깨끗해야 필름을 이 위에다 얹어놨을 때 필름의 움직임이 적어집니다. 그래서 청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. 요거는 필름의 재단면이고, 이 재단면대로 다 자르게 되면 실제로 다 들어갔을 때는 열선은 이렇게 생겼어요. 열선의 모양은 이런 라인을 만든다고요. 이건 직선이고 이거는 열선의 라인입니다. 근데 직선으로 다 재단해서 겹친 부분을 자르게 되면은 열선의 모양은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데 필름은 열선을 무시하고 직선으로 다 가야 되는 결과가 와요. 그랬을 때 열선하고 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티가 나겠죠. 가급적이면 완벽하게는 맞출 수 없지만 그 라인 따라서 간격을 맞춰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맞춰서 기초 1차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얘는 가로죠. 이렇게 와요. 좀 어렵죠? 간단하진 않아요. 상단의 유리를 65cm로 다 맞출 겁니다. 그랬을 때 열선하고 빈 공간 10cm짜리가 있어요. 그게 딱 65cm 지점이기 때문에 75cm로 다 재단을 해야 됩니다. 그럼 70cm로 1차 재단을 해야 되죠. 완벽하게 맞추지 않아도 돼요. 실제 재단하면서 완벽하게 맞추면 되기 때문에. 오케이. 얘를 자를 때도 직선으로 자르지 말고 이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. 잘랐더니 이런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. 상단 먼저 75cm. 여기서 이을 겁니다. 이건 이제 투피스를 할 때의 장점은 이 라인만 잘 맞추면 되죠. 성형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죠. 그래서 오히려 퀄리티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이 정도. 오케이. 라인이 올라가면서 다 바뀌어. 여기 또 거의 직선이네. 와, 예상치 못한 현상. 자, 보자.
이거 아마 이거 실험적으로 지금 해봐요. 실제로 다 돼보니까 쪼개서 이쪽으로 이거 분산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울어요.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자를 생각이었는데 여기를 자르더라도 필름을 이만큼 늘려서 수축을 한 다음에 필름을 왕창 날려버리고 겹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잘랐으니까 한번 꺼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볼게요. 생각보다 많이 울어요. 이 조그만 일인데도 생각보다. 제 계획은 65cm에서 절단을 하고 70cm로 잘라서 수축을 한 다음에 밑에서 성형한 그런 필링하고 겹쳐서 자르려고 했었어요. 근데 이 정도 70cm로 잘라서 성형을 하는데도 워낙 이 유리가 부위별 굴곡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. 똑같습니다. 성형하는 건 더 쉽지가 않고 똑같거나 더 어려워요. 유리가 크면은 분산이 되는데 이게 좁은 면적에서 굴곡이 똑같이 생기니까 이쪽에 그 성형 안 하는 이 부분으로 분산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똑같다. 더 어렵다. 근데 이게 지금 더 어려운 이유가 촬영하면서 보셨겠지만은 반사 필름이 수축이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. 막 굴 수가 없어요. 굉장히 조심해서 한 거예요. 나머지 하단면을 이제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난하는 격으로. 오케이. 야, 이제 위에는 좁은 상태에서 되게 어려웠지만 하면서 살짝 타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. 안에서도 안 보이고 밖에서 안 보이고. 근데 여기는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라 제가 예상했던 게 완전히 빗나갔고 실제로 두 조각으로 해도 굴곡의 양이 줄어들지 않았어요.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구워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백화가 안 생기게 지금 꺼줘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겁니다. 지금 한쪽은 백화가 완벽하게는 아니고요. 거의 밖에서 봤을 때 안 보일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. 미세하게 생겼는데 모델 3를 한다는 자체, 이것도 레이니블로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아요. 투피스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원피스는 더 어려워요. 지금 보셨잖아. 다른 필름들 이거 뭐 한 3분, 5분 만에 끝날 게 지금. 이거 열선 굽는 거에 정신 팔려갖고 이 정도로 다 히팅건을 많이 쓰면은요 도장이 타버려요. 녹아버려요.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.
잘 될 것 같은 느낌? 지금까지는 이제 백화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성형을 했는데요. 살짝 티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. 요거는 시공을 해봐야 알아요. 이게 끝이 아니죠, 이제 3분의 1 한 겁니다, 이제. 열성형해서 좀 뭐 하신 말씀 뭐 열성형이 분산을 했을 때 조금 쉬울 수는 있지만 조금은 나아요. 짧으니까 이쪽 그 성형을 안 하는 부분으로 살짝 분산이 되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오히려 지금 이렇게 여기도 한 70cm, 여기도 70cm 했는데 한 이만큼 자를 거예요. 이만큼 잘라서 겹쳐서 할 건데 조그만 부위에 굴곡이 많으면 큰 부위에 굴곡 많은 것보다 더 성형하기가 힘들고 불량 날 확률이 높아요.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이것도 성형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고 또 한 번 굽는 게 아니고 2번 고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좀 추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제 맛 이음 또 맛 겹침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안에서 재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밖에서 재단해서 들어가야 돼요. 불 한번 위에 열선에다 대봐봐. 안 보이네. 자, 불 바짝 대봐봐. 내가 이제 보면서 할게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이게 지금 반사 필름인 경우에 이제 더 안 보여요. 이게 빛 반사가 돼갖고 비반사 10%보다 훨씬 더 안 보여요. 자, 이런 방식은 컴퓨터 재단으로는 좀 힘들 수 있겠죠. 지금 이제 재단을 마쳤고 내부 쪽 유리를 청소하고 2장 중에서 위쪽을 먼저 시공한 다음에 또 밑에 시공하고 마디움 상태로다 마감을 가상으로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겹침으로 전환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키징을 하면서 청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면지를 여기서 벗겨서 말도록 하겠습니다. 스크래핑을 해줍니다. 밑에 있는 필름하고 딱 보이죠? 이건 안에고 저건 밖인데 대충 예상이 되죠. 그래서 안에서 붙일 때 밖에 있는 필름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를 딱 해서 스키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지금 빨리 해줘야 돼요. 위에 거는 밀고 밑에 필름으로 조정을 해볼게요.
이 차에는 지금 속실들을 열선 하단에다 집어넣었어요. 양쪽으로 빠져나온 것만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. 물을 굉장히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좀 차에 많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고 어떤 또 위험 요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속실드가 있으신 분들은 속실드를 하단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좁아서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. 이제 열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플라스틱 스크래핑을 하면 안 돼요. 열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손상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작업자마다 어떤 다른 스크래핑 방법을 고안을 하겠지만 저는 극세사가 굉장히 거칠거칠하면서 단단하기 때문에 유리용 수세미를 쓰지 않고 바로 이 극세사로 와플 극세사로 직접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로로 한번 했고요. 세로로 열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길어요. 한 이 정도면은 85cm, 90cm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1m나 1m 20cm까지는 일반적으로 마는 방식으로 말아서 일반 세단 다른 차들과 똑같이 좌에서 우로 풀어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겹침 시공이에요. 열선 두께만한 게 하나가 실선이 가죠. 이게 이제 겹침 시공이고요. 오버랩 한 거고 여기 마디움이에요. 일단 안 보이죠?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가 이제 열을 받고 3개월, 6개월이 지나죠. 그러면 필름의 수축 방향이 이쪽이죠. 여기서 수축을 했죠. 자,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만약에 수축을 하면 틈은 미세하게 0.5mm, 0.3mm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안 되죠. 그쵸? 그래서 옛날에 시공했던 그 마디움 시공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괜찮다가 그 열을 받아서 틈새가 벌어져서 그 조각조각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완벽하게 하려면 더 씌우는 게 더 좋고 많이 벌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이 상태로 하겠다. 겹치는 거 0.5mm, 0.3mm 미세하게 겹치는 건데 티가 안 나요. 벌어진다고 가정해도 티가 안 나고 내 차다 그러면은 나는 겹치죠. 나중에 벌어질 거 생각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최대한 적게 오버랩을 이 줄이 좀 얇으면 더 보기 좋으니까 됐어. 이 정도까지 하면은 티 안 난다. 진짜 안 난다. 반사 필름을 밀 때는 날을 이렇게 눕히지 말고 더 세워줘야 돼요. 그리고 이 날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따다다닥 뭐 걸리는 게 있으면은 잽싸게 재단 다이로 가서 이거 커팅을 해주고서는 해줘야 물이 고이지가 않습니다. 됐습니다. 안쪽에서 작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열선보다 조금 더 굵어요. 지금 이음새는 요겁니다. 요거 일반 열선 두께가 요거고, 자, 이은 부분의 두께가 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, 전체적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. 열선 시공을 마쳤습니다. 모델 3 차량의 후면 레이니 블루 시공을 한 장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음번에는 한 장으로 시도해 볼만 할 정도로 너무 어렵진 않았어요. 근데 두 장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버가 됐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. 도움이 되셨습니까?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, 예, 감사합니다.